왜 막국지각의 크기는 같은가?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두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면 4개의 각이 생기는데 그 중에 서로 마주보는 이 두 각을 막국지각이라고 하죠. 당연히 이 각도 서로 막국지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증명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배웠는지조차도 몰라요. 뭐 증명을 기억하는 애는 매우 극히 드물고 배웠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거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이유는 이게 내 나름대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학에서 증명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배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 증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줘요. 이게 어찌 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최초의 증명이에요. 매우 단순하지만 최초의 증명인데 이 증명이 활용하는 용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활용하는 용도를 다 알아둬야 돼요. 저는 이걸 가지고 1시간을 떠들 수 있는데 1시간 녹화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할 줄 알아야 하고 증명할 줄 알면 여러 군데에 써먹을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일단 증명부터 해보죠. 이 각의 크기를 A, 이 각의 크기를 B, 이 각의 크기를 C라고 하면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180도가 돼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180도, 180도니까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가 같아요. 따라서 등식의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 때문에 양변에 B를 빼도 등식은 성립하고 A랑 C랑 같습니다. 이게 막국지각이 같다의 증명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라고 물어본다면 대표적으로 이런 곳에 써먹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려.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면 이 각과 이 각이 언제나 같죠. 물론 이 각과 이 각도 언제나 같아요. 이 각과 이 각도 언제나 같은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학생들이 이게 각이 같은지를 몰라요. 혹은 각이 같다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이거 왜 같은지 증명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증명을 못하네. 증명 쉬워요. 이 각을 ABC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두 각의 합이 90도예요. 이게 직각이니까 두 각의 합이 90도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같고 A랑 C랑 같죠. 이거랑 증명 방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 없어요. 이거 내용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증명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증명을 할 줄 알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그리고 또 정삼각형 그렸을 때 이 각과 이 각은 언제나 같다. 꼭지점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이 각과 이 각은 언제나 같다. 이것도 그냥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같다고 느끼는데 같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드물고 같다고 느끼는 학생들한테도 왜 같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은 뻔하지. 이 각을 A,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하면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60도가 나오고요.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60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가 같죠. 그래서 A랑 C랑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정삼각형뿐만 아니라 정사각형, 정五각형, 정육각형 다 돼요. 정사각형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사실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정사각형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걸 몰라. 정사각형일 때도 이 각, 이 각 같네. 이거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걸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외워. 내용은 똑같죠. 이 각을 ABC라고 하면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90도.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90도. 그래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가 같고 따라서 A랑 C랑 같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르쳐주면 또 정오각형에서는 또 같은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로 다 똑같아.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따로 외울 필요도 없는 내용. 자,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 정사각형이 있고 대각선의 교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언제나 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언제나 합동이에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왜 같냐?
이 같다는 것도 학생들이 잘 찾지를 못하고 왜 같은지도 몰라. 물론 이게 느낌적으로 이 왠지 같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애들도 있지만 이 같다는 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증명 똑같아요. A, B, C라고 하면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90도가 되고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90도가 되고 그래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가 같고 A랑 C랑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닮은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닮은 삼각형이든 닮은 사각형이든 꼭지점이 공유된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꼭지점을 공유하는 이렇게 닮은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돌려서 확대한 거예요. 요 삼각형을 돌려서 확대한 거.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요. 증명도 매우 쉽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x가 되죠.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닮았고 대응하는 꼭지점이 같으니까 각의 크기도 같아요. 그래서 b 더하기 c도 x가 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같고 따라서 a는 c랑 같고 이 각이랑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지금 이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다 하나로 지금 이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학생들은 이걸 당연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중3에서 원단원 있죠. 원단원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3 원단원에서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이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뭘 배우냐면 이 각을 외각이라고 하고 내각에 마주보는 각이어서 이 각을 내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외각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위에 걸로 아래 거 증명 가능하고 아래 걸로 위에 거 증명 가능해요. 자, 왜 똑같은 이야기냐? 이 각을 A,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하면 합이 180도니까 A 더하기 B는 180도네. 그리고 다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합은 180도니까 B 더하기 C는 180도네. 그러면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같으니까 A랑 C랑 같네. 이것 말고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접점을 지나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것도 증명 똑같습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증명 똑같아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접선 긋고 접점 잡고 현을 그으면 원의 중심 생각해 보면 이게 지름이 되죠.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 접선과 반지름은 90도. 그럼 이 각을 A,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하면 직각 삼각형이니까 A 더하기 B는 90도가 나오고 이게 직각이니까 B 더하기 C는 90도가 나오고 그래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같고 A는 C랑 같습니다.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가 증명이 되고 원주각의 성질상 이것도 A, 이것도 A, 이것도 A니까 증명 끝났어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1시간 떠들 수 있어요. 저는 이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어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첫 번째 증명인데 네가 증명을 배우면 이렇게 활용도가 많단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기억해둬야 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증명을 매우 엄청나게 강조해요. 매우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냐면 증명은 익혀두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그게 가능해요. 증명은 익혀두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 근데 증명을 할 줄 모르면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열했던 이 내용들을 따로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야 돼요. 얼마나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지나요? 증명을 익히고 다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의 양이 줄어드는 건데 학생들은 증명을 익히지도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로 공부해. 아, 이때 각이 같지, 이때 각이 같지, 이때 각이 같지. 다 따로따로 공부해. 왜 각이 같은데 물어보면 왜 같은지는 몰라. 그렇게 배웠대.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부냔 말이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냐고. 증명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의외로. 그리고 사람들은 증명이 문제풀이 어디에 써먹어 하겠지만 증명은 문제풀이에 정말 많이 써먹어요. 물론 이걸 주제로 제가 동영상을 따로 촬영하긴 하겠지만 증명은 문제풀이에 엄청 많이 써먹기 때문에 증명을 익히는 것 자체가 문제를 잘 푸는 비법이에요. 비법. 비결이자 비법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교과 과정에서 증명을 줄이고 있어요. 증명을 배우는 건 어려우니까 증명을 줄이자. 그래서 요즘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증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중학교 교과서에는 증명 대신 설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아니, 수학을 배우는 사람이 왜 증명을 안 배워? 수학을 배우면 증명을 배워야지. 설명이 아닌 증명을 배워야 돼요. 증명.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증명이 아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명을 반드시 익히라고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 증명을 익혀야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되고, 처음 보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증명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되겠네? 라고 바로 알 수 있고, 남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증명을 하나 익혀두면 써먹을 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증명 하나 익혀두고 골고루 써먹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막고기 가게 크기는 왜 같냐라고 시작했지만 결론은 증명을 익힙시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 증명을 등한시하고 설명으로 바꾸는 현재 교육과정을 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